지금 우리는 더하기 기능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입력 상자가 화면에 추가되어 있으면 소스 코드에서 일단 그 입력 상자를 찾아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찾는데 이 화면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 그 입력 상자를 계속 쓰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변수 상자를 만든다. 이렇게 입력 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려면 변수 상자의 크기가 에디트 텍스트가 돼야 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변수 상자를 일단은 배웠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말고 저것도 변수 상자의 크기가 될 수 있나 보다. 그죠? 그리고 저 변수 상자는 아까 화면에서 봤던 입력 상자 자체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그거는 onCreate가 이 화면이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기 전에 그때 얘가 한번 실행이 돼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그래서 그때 자 화면에 있는 입력 상자를 찾아서 이 변수 상자에 넣어주세요. 얘도 그래 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유지될 때까지 얘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input 1과 input 2가 있는데 그럼 버튼이 눌려졌을 때 쟤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nput 1이라고 하는 거에 get text 소괄호 toString 소괄호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입력 상자가 이 변수 상자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get text toString. 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입력한 글자가 넘어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왼쪽에 equal을 하고요. 자, equal을 하고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글자가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력 상자의 걸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무조건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string이라는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들어야지 거기다 일단 담아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string이라고 하고 자, 얘를 input a라고 받아볼게. input a.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입력 상자 input 2. get text 소괄호 toString 소괄호 세미콜론 하면 그 입력 상자에 입력한 글자가 넘어오는데 그거를 왼쪽에다가 string 크기의 input b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input a와 input b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메모리에 만들어졌겠죠. 그죠? 거기에는 입력 상자에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간 거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자, 이건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예요. 아웃풋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텍스트 뷰가 되는데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뷰도 이 화면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크기로 해서 아웃풋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서 아웃풋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이퀄을 하니까 오른쪽에서 찾은 변수 상자를 그 값이 뭐예요? 텍스트 뷰를 우리가 찾을 텐데 텍스트 뷰라고 화면에 추가했던 애를 찾아서 아웃풋 1이라고 하는 위에 만든 변수 상자에 넣어주겠죠. 자, find view by id 대문자 r.id. 자, output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텍스트 뷰라는 변수 상자 안에는 텍스트 뷰 아웃풋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안에는 여기서 찾은 게 계속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자, 요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다 어떻게 넣냐? 자, 이 두 개를 일단 합쳐 볼게요. 어떻게? 자, output 1. set text라고 하면 여기다 글자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input a 플러스 input b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컨트롤 S나 저장을 안 눌러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바뀐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누르지 않아도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에뮬레이터 즉 가짜 단말, 자, 가상 스마트폰 단말을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실행해 보면 되겠죠. 단말기가 여러 개면 여러 개가 이렇게 떠요.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 만등 쪽으로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될 때까지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쪽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되는 과정을 봤고요. 여기다가 자, 여기 하면 오 진짜 앱이 실행이 됐죠? 자, 여기다가 1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10을 집어넣고요.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고 자, 요 자판은 내리고 더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1010이 나오네요. 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10이 글자로 인식이 됐고 얘도 글자로 인식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를 했으니까 글자 두 개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되네요. 그죠? 신기하죠?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입력 상자나 또는 글자가 표시되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추가한 다음에 이거를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여기 변수 상자에 넣어놓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그 중괄호 안에 코드에서 입력 상자의 값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지금 숫자로 바꿔야지 더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자, int 크기 숫자로 input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이 변수 상자에다가 input a 값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글자잖아요. 얘는 숫자잖아요. 변수 상자의 크기가 안 맞죠? 그럼 뭐예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했던 형 변환 가지고는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크기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인티저, int가 인티저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i 대문자로 해서 인티저라는 게 있어요. 인티저 parseInt 소괄호 안에다가 글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를 넣어주면 이 변수 상자 안에 있는 글자가 이쪽을 통과하면서 숫자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통과하면 10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었으면 10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서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글자를 숫자로 바꿀 때 사용되는 요 코드가 자바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계산하는 더하기 계산을 하는 요것만 수십 번 반복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가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엔 생소하더라도. 그걸 안 해본다. 그걸 안 해보고 나서 나중에 아 저는 재능이 없나 봐요. 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적성에 안 맞나 봐요. 전사는 제가 할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반복을 해야 이 코딩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계산기 화면 간단하게 만들고 여기서 이런 기능들을 코드로 입력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복잡해 보여요. 근데 각각을 잘 분해해 보세요.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상자에서 두 개의 값을 가져오는데 글자로 갖고 오고요. 그걸 숫자로 바꾸고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텍스트 뷰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데다가 글자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입력 상자의 값을 바꿔봅니다. int 크기로 input 2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요. 이퀄한 다음에 똑같이 integer.parseInt라고 해서 자, 두 번째 입력 상자에서 가져온 글자를 숫자로 바꿔서 input 2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int result라고 하는 이름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input 3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input 1이 여기 있는 입력 상자하고 똑같은 걸 쓰네요. 그럼 헷갈리겠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input 1이 아니라 자, 뭐라고 할까요? 자, num1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num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거는 num1 플러스 num2로 하면 이 두 개가 둘 다 숫자니까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equal이니까 오른쪽에 더해진 값을 이렇게 왼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왼쪽이 뭐예요? int 크기의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 상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보여주면 돼요? set text에다가 이게 아니라 이제 result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텍스트 뷰에다가 셋 텍스트를 할 때는 여기다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숫자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자, 글자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자, 글자로 일단 바꿔줍니다. 글자로. 자, 스트링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result st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이런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자, 이번에는 스트링 대문자로 해서 value of 소괄호 하고요. result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자바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숫자를 글자로 바꿔준다. 요걸 통과하면서 소괄호 안에다 숫자를 넣어주면 요걸 통과하면서 글자로 바뀐다. 그거를 이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어준다. 그러면 뭐예요? result str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자, 스트링 크기의 변수 상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숫자가 글자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set 텍스트의 소괄호 안에는 글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result str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요? 자, 이제 기존 거를 빨간 버튼 눌러서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에뮬레이터 쪽에 다시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10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입력 상자 10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봅니다. 뭐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와, 참 길게 진행이 됐네요. 그죠? 자, 길게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요 정도는 아주 날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배우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요. 누구는 빨리빨리 익히고 누구는 천천히 익히죠.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이 좀 빨리 익히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익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만큼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이 코드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이거를 1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연습을 하면, 반복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다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계산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쪽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